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형식의 콘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이 형식뿐만 아니라 영상 너무나 오랜만에 올리죠. 지금은 2026년 8월 23일이고요. 오후 7시 30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벨기에 있는 루벤 대학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어요. 입원 중에 무슨 웬 영상이냐. 뭐 심심해서요. 그렇기도 하고 너무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또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그래서 또 그런 또 저랑 같이 항암을 이겨냈던 분들한테 또 업데이트를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운이 없고 이러면은 그냥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문득 기운이 날 때가 있어요. 뭐 항상 기운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때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제가 그 마지막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제가 저한테 집중을 할 거다. 나한테 집중을 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듣고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나를 우선순위에 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지난 한 달, 지금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은 그 기간 동안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 결론은 정말 맞는 결론이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다시 또 주변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주변과도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챙기는 게 굉장히 이기적일 것 같고, 뭔가 고립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또 그게 아닙니다. 뭐 자기를 잘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사랑할 줄 안다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또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잖아요. 언제였지? 지금 여기 병원에 있은 지 일주일 넘어갔나? 정확하게 언제였더라? 머리가 좀 나빠지고 있어요. 이것도 제 지금 갖고 있는 병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16일 날 병원에 왔어요. 16일 날, 8월 16일 날. 왜냐? 8월 16일 이전에 한 3주 정도를 8월 16일 8월 16일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날짜를 또 봐야겠구나.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8월 7일인가? 8월 6일까지인가? 아니지. 나 좀 봐.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휴가였거든요. 무슨 휴가가 그렇게 기냐? 그러면 네, 여기는 유럽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휴가가 좀 깁니다. 예, 보통 5주에서 뭐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많아요. 5주 이상 뭐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8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주라고 하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도 좀 다르게 다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뭐 3주를 뭐 7월 달에 휴가를 가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지금 휴직 상태라 해당이 안 되고요. 휴직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태죠. 뭐 감사하게도 그 남편은 이제 자영업을 하거든요. 건축 쪽에서 건축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에 관련된 모든 그 현장에서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시공에 관련된 일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하는 일을 그런 이제 그걸 그거를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쉴 수 있는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이하게도 그 여기 그 벨기에는 그 건축 그 업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쪽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쉴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뭐 가게나 모든 그런 사업자는 다 문을 닫습니다. 그게 이제 7월 둘째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인가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 기간에 휴가를 잘 안 떠났었죠. 왜냐? 제가 성수기 어디 떠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성수 그 건축업 관련 사람들이 떠나는 그 휴가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도 그때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제가 떠날 수 있는 그냥 제 날짜에 맞췄었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뭐 강력하게 남편이 좀 그 성수 그 건축업 그 휴게 날짜에 맞춰서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인드가 되게 유연해졌거든요. 진짜 흐르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고 좀 뭐 달리 해보기도 하고 좀 매일 뭐 항상 있던 루틴을 좀 바꿔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자라는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에 원래는 난 절대 안 가. 나 성수기 진짜 싫어. 절대 여행 안 해.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그 제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고쳐 먹으면서 그래 성수기 진짜 싫은데 한번 이렇게 바쁜 성수기에 도 나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을 한번 해보자. 한번 뭐 그거는 뭐 계획하기 나름이니까 뭐 해보자.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디로 가느냐? 제가 그 더운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만약에 네가 진짜 성수기에 떠나가야 된다면 그러면 무조건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남편은 무조건 프랑스 남부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프랑스 남쪽으로 가야 된대. 왜냐면 그 친구의 소꿉친구를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친구의 형이 알프스에 살고 있는데 그 형네 집에서 모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 그 주변에 있자. 저기 프랑스 남부 해변이나 이런 데 갈 생각 하지 말자. 원래는 바다를 되게 좋아했는데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좀 산이나 계곡이나 좀 이런 데가 더 좋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건 여전히 좋아하죠. 그렇지만 물놀이 하는 거는 이제는 그냥 호수나 잔잔한 호수나 그냥 잔잔한 강 이런 데서 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자 결정을 하고 계획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짜만 픽스를 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예. 뭐 지금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만 것 같은데 그거 지금 3,000% 빠졌네요. 어쨌든 뭐 그냥 이어서 쭉 할게요. 그래서 왜냐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 마인드를 좀 다르게 먹고 좀 다르게 해봤잖아요. 좀 유연하게 뭐든지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여행. 예전에는 어렸을 땐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전거 여행할 때는. 근데 좀 나이가 먹고 나서는 좀 뭐랄까 자꾸 편한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호텔이며 뭐 다 예약을 해놓고 떠나고는 했죠. 왜냐면 거기 가서 헤매는 게 싫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디 갈 건지 가서 뭐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좀 정해놓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정하고 그냥 갔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준 거는 뭐 저희가 캠핑카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 성수기 떠나면 캠핑카로 다녀도 어렵거든요. 왜냐면 뭐 캠핑장에서 뭐 묵어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예약 자체가 안 됩니다. 캠핑장에 묵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타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했죠. 뭐 그런 거 뭐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뭐 프랑스 파숑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 농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농장에 있는 어떤 그런 땅을 한 켠을 내주고 무료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뭐 거기 농장에서 나오는 어떤 농산물 같은 걸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프랑스 파숑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길 따라가다가 좀 뭐 하루 자야 된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농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가지고 이렇게 묵고 공짜로 묵고 그러니까 근데 캠핑카로 무조건 캠핑카여야 돼요. 다른 건 안 되고 그래서 그 캠핑카에서 그 자리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아무데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특히나 성수기에는요. 그리고 또 캠프 포 나잇이라고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 캠핑카를 갖고 또는 카라밴을 갖고 막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올려놓습니다. 지도를 찍어놓고 여기 주차 가능, 불법 주차 아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사람들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닌 자리에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이 가까이 있는 자리에. 근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야 되나? 그 물이랑 뭐 오수다 버리는 거나 이런 걸 계획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저기 뭐지? 그거는 캠핑장에만 있으니까 아니, 캠핑장 아니면 즉 정해진 곳에만 있거든요. 제가 뭐 그런 따로 관련해서 여행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제 체력이 받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상 편집은 진짜 못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녹음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누워서 그냥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 라디오 형식이 좋아서 잘 됐다. 체력도 없고 내가 이 형식도 좋아하니까 잘 됐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연하게 항상 되게 굉장히 뭐 거의 대부분 조용하고 한 자연 가운데 있으면서 시끄럽지 않고 거기다 그렇게 그런 곳에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꿉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비아페라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비아페라타라는 게 이렇게 철 구조물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등산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전에 뭐 그 전쟁 당시에 이렇게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그 알프스 지역에 이렇게 군인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레포츠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비아페라타가 있는 곳은 다 조용하고 경치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행을 다니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 계획에도 없었는데 계속 주구장창 비아페라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었다가 비아페라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비아페라타를 하러 다른 근방의 다른 도시로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계획을 막 철저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수기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진짜 짧은 인생과 같다. 진짜 그냥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만족이 오히려 더 쉽다. 모든 거 다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하면은 뭐 틀어지고 이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만족이 또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차라리 계획을 그냥 설렁설렁 딱 계획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뭘 했을 때 재밌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더운 날씨를 싫어하는지 사람이 없는 걸 좋아하는지 뭐 어떤 스포츠를 할 때 기분이 좋은지 뭐 어떤 식으로 밥을 먹는 걸 좋아하는지 뭐 그거를 정확하게 알면 되게 유연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정확하게 알면 삶을 되게 유연하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되게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이번 여행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신나게 정말 너무나 멋진 그런 경치를 바라보고 진짜 저희들 산골에 있었거든요. 산골에 사람들 그런 곳에서 자연 속에서 그리고 뭐 저기 뭐야 대부분은 이제 해먹고 거기 그 특산품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이나 아니면 어떤 너무 힘들게 운동했을 때는 또 그 지역에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또 먹고 뭐 이렇게 음식을 사 먹고 또 신기한 게 그 알프스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이 그 이 벨기에에 있는 레스토랑보다 엄청 쌉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죠. 그랬더니 가격 대비 너무나 그러니까 퀄리티 대비 너무나 그 가격이 좀 너무 만족스럽고 사람들도 되게 좋아요. 그 산골에 있는 사람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놀고 왔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이 있었어요. 두통이 있었는데 나는 저희가 항상 고산지대에 있으니까 막 해발 2200m에서 막 1300m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2000으로 올라갔다가 막 이거를 반복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 고도 변화가 좀 있어서 자주 있어서 이게 내가 지금 또 거기다가 좀 피곤하게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또 막 이렇게 거의 암벽 등반이랑 비슷한 수준의 강도니까 그래서 좀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전 두통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그럴 때 심호흡을 하면, 복식 호흡을 하면은 거짓말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 증상이. 그래서, 그냥, 신기하네. 이 호흡만 좀 가다듬었다고 이 머리 아픈 게 사라지네. 이 머리에 산소가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휴가가 끝나고 벨기에 돌아오자마자 그 일주일 그, 그 머리 아픈 게 그 빈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빈도가 너무 높아서 하루 종일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거를. 근데 그때마다 이제 복식호흡을 하면서 통증을 이제 완화시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게 이상해서 그 정형외과에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이제 어떤 뭉친 근육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런데 그 마사지를 받자마자 그 두통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갑자기 막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거를 오랜 시간 하면은 머리가 휙 돌면서 깜깜해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제 이미지를 아는 사람들은 쓰러진다고? 그 정도로 되게 생소한 그런 증상을 제가 겪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뭐 아시는 분 통해서 이제 아시는 의사분 통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이런 증상이 한 번 더 일어나면 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지켜봤죠. 제 몸을 계속 꾸준히. 그랬더니 한 2시간 앉아 있었다가 2시간 앉아 있는데 갑자기 또 휑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휑해지면서 쓰러지고 이게 휑해지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복식호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심장도 막 빨리 뛰길래 복식호흡을 빨리 했어요. 빨리 했더니 더 쓰러진 그것 때문에 더 쓰러지는 거예요. 뭐지? 누웠어야만 됐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가 일요일이었거든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아무래도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남편이 운전해서 응급실을 오는데 그 차 안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워 있었어야 됐어. 안 그러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하자마자 다행히 저를 굉장히 응급한 환자로 분류를 해주시고 침대를 바로 주시고 거기 누워서 이제 CT 검사를 기다렸는데 뭘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신경학과 선생님이 또 오셨길래 제 증상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뭐 척수 누출일 수 있을 것 같다. 어디 미세한 금이 생겨서 뭐 그래가지고 꼭 네가 누워야지만 그 머리가 안 아픈 게 라면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뭐 검사를 더 자세하게 해봐야 된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뭐 각종 뭐 이렇게 감각 검사를 하셨거든요. 뭐 제가 뭐 이거 들어보세요, 저거 들어보세요, 뭐 이거 느껴지세요, 저거 느껴지세요, 막 이렇게 뭐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종아리를 이렇게 쓸어보세요, 막 이런 거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날 정밀하게 MRI를 검사를 해보자. 왜냐면 두통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그러고서 그 다음날 MRI를 찍었는데 구토가 엄청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토가 나고 그거 찍고 난 다음부터 머리는 계속 머리가 막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이제 곧 터질 것 같은 눈알이 빠져나올 것 같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누워서 한 3일, 이틀인가? 3일을 그냥 꼬박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너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제 막 당장 와서 막 봐주고 그런 게 없으니까 MRI만 찍고 뭐 이렇게 의사가 다시 추가로 뭐 이렇게 추가 조치하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보러 오셨다가 유방외과 선생님이 나를 보러 오셨다가 긴급하게 신경외과 선생님을 저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얘 체크해봐야 될 것 같다. 얘 이상하다. 얘 이상하다. 얘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경외과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체크를 하고 그 척수를 빼가셨어요. 척수를. 아무래도 뭔가 좀 그 MRI상 뭐 그 사이에 이제 또 선생님이 급하게 부르셨으니까 그 사이 이제 MRI 결과를 갖고 와서 MRI 상에 뭐가 보였는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 지주막 근처 그러니까 먼브란 그러니까 지주막 근처에 이렇게 암이 이렇게 출혈이 보이고 거기 암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척수를 뽑아 가야겠다. 그래서 척수를 뽑으셔야겠다고 그렇게 결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척수를 뽑으려면은 또 눈압을 재야 된대요. 눈의 압력이 또 너무 높으면 척수를 빼기 전에 또 조치를 취해야 된대요. 뭐 그래가지고 또 눈압 그거를 재시는 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병실에서. 왜냐면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앉을 수도 없고 누워 있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눈압을 쟀는데 깜짝 놀라신 거죠. 너무 높아서. 그래도 척수를 뺄 정도는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 빼야 된다고 더 높아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척수를 뺐습니다. 척수를 뺐는데 좀 무서웠죠. 뭐 등에다가 막 바늘을 찔러가지고 등뼈에다가 막 이러니까 나는 이제 뭐냐 진짜. 그래도 척수를 뽑으면은 뭐 뇌압이 줄어들 거니까 편해질 거다 이래서 그래도 그게 더 시급하니까 그 척수를 빼가도 뭐 그냥 맘 편하게 있었습니다. 누워서. 근데 선생님이 너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못 봤다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면은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뺐는데 너무 웃긴 게 1시간 안에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프던 게. 그 뇌압이 줄어든 거죠. 머리에 뇌압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출혈이 있고 또 그 출혈이 있는 부위가 이제 척수가 이렇게 드나드는 그 구멍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암이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암이 이제 그 혈액을 그 출혈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 암세포 자체가. 그래서 그게 척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을 막으면 그게 제때제때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너무 높아지면은 뭐 온전한 그런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거죠. 심각해가지고 그래 내가 잘 놀았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네 갑자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척수도 그게 암세포가 아니라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하고서는 또 멀쩡해진 상태로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이틀 멀쩡했어요. 근데 3일차에 또 엄청 머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누우는 건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금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머리가 진짜 박살나는 것 같아. 진짜 막 이렇게 뇌 안에 풍선이 있는데 그게 쭉 계속 이렇게 부푸는 느낌이 있어요. 부푸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막 이런 뭐랄까요 통증이 막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막 식은땀도 나고 그
그다음에 몸에 경련이 막 생겨요. 그리고 막 온몸에서 제 그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선생님이 치료 어떻게 할지 결정할지를 이제 목요일 날 하신다고 했는데, 막 수요일쯤 되니까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목요일날 또 증상이 또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통이 올 때, 그 누워있을 때 자세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그 어떤 특정 자세를 했을 때 그 뇌압이 올라가는 게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척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구멍이 이렇게 좀 열리는 그런 자세인가 봐요. 그럼 제가 짐작하기론 그래요. 꼭 그 자세로 하면은 괜찮아요. 옆으로 누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물론 아프죠, 머리가. 그렇지만 한참 이렇게 있으면 아프던 게 서서히 없어져요. 서서히 없어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운이 좋으면 그 다음 날도 괜찮은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을 느끼면서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몸을 느끼면서 이렇게 통증이 완화가 언제 되는지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이때 내가 이렇게 하면 통증이 완화돼,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서 관찰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본인한테도 좋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좋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진통제를 계속 놔주더라고요. 근데 진통제를 제가 계속 맞아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진통제를 맞으면 구토가 나더라고요. 그럼 또 구토가 난다고 구토가 안 나는 약을 또 주세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또 구토가 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진통제랑 구토제 주지 말라고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고, 선생님이 이제 목요일날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암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척수에 암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왜냐하면 MRI 상으로 예전에 PET 찍었을 때 보인 적이 없었고, 이번에 추적 관찰했을 때 꽤 좋았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관리 잘했다고 그랬었는데, 그 척수나 뭐 뇌 쪽은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그 검사를 했던 부분은 재발했던 부분, 그 피부 병변이랑 그 다음에 그 뭐 복막이랑 그 다음에 어디야, 척추, 이렇게 딱 그렇게만 있었지, 그 척수나 이런 거는 검사를 할 일이 없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드물대요. 그 척수에 암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치료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사선 치료 5번 받고 그 다음에 척수에다가 항암제 넣자. 근데 이제 그것도 선생님들이 다 상의를 해서 결론이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오면 하는 거고, 못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치료 방법이 있으면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방송 나옵니다. 저기 뭐지? 그 환자 면회 온 사람들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방사선을 바로 빨리 하지 않으면 또 뇌가 또 어떻게 이상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전내 방사선을 쬐가지고 그 암의 성장을 일단은 동결시켜야 된다. 동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척수액을 척수액에다가 이제 항암제를 넣어서 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그 사이에 괜찮았었다고 했잖아요. 그 뭐지? 척수에 뽑고 난 다음에 괜찮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치료 그 계획 받기 그 전까지 괜찮다가 치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들은 날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랄까,
일단 신경학과 선생님이랑 얘기했을 때 출혈이 지금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도 다시 극심하게 아팠다라는 거는 뭐 출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출혈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 근데 신경학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지금 스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 암 치료를 한다 한들 그, 그, 그 출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될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어. 선생님 말로는 암세포가 죽으면 암세포가 출혈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전내방사를 통해서 암세포가 죽으면 그럼 출혈이 멈출 수도 있다. 그렇지만 출혈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걸고 이제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왜냐면 제가 다 해봤잖아요. 모든 거를 뭐 항암이 위험하며 지금까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아주 오래 길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4개월, 3개월 그 연장하겠다고 내가 지금 이거를 다시 하는 게 맞을까? 출혈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뭐랄까 얼마 안 남았다면 남은 시간을 좀 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약을 안 쓰는 거. 약을 안 쓰고 딱 주어진 딱 그 명까지만 살자.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많이 말리셨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의료진이니까 한 단 1개월, 2개월이라도 연장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뭐 전내방사 해가지고 그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부작용을 듣고 난 다음에는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하기로 결정했고 제가 지금 얼만큼의 삶이 주어진지 모르겠어요. 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자연적으로 출혈이 멈출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제 면역세포에 의해서 사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렇다니까요. 머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요즘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내 쪽이 안 좋아지는 게 그게 무서워진 거죠. 이거를 이게 또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늘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에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했고, 제가 여기 와서 막 이런저런 검사 맡으면서 막 온몸이 막 거부를 하는 걸 봤을 때 막 토를 하고 막 격려를 일으키고 막 몸이 좀 지쳤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자체도 그렇게 큰 의미를 못 두겠어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후련합니다. 후련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 약도 맞고 있지 않습니다. 수액도 맞지 않고 뭐 진통제 뭐 이런 것도 맞지 않고 뭐 콕티졸을 또 주시겠대요. 근데 콕티졸을 맞아 보니까 이게 뇌압을 줄이기 위해서 콕티졸을 주셨었는데 이게 오히려 뇌압을 더 올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제 경우에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 반응하는 게. 근데 콕티졸을 또 안 쓰니까 팔저림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콕티졸이라는 게 이제 어떤 어디 그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이 저리고 이런 거는 어딘가에 염증이 있는 게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좀 더 많이 느껴지긴 해요. 근데 오늘 아침보단 또 덜해요. 오늘 아침보다는 참 희한하죠. 근데 그 중간에 도수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 마사지를 공짜로 해주시는 분이 오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절 약은 맞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병원에는 누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다 이렇게 돌봐주세요. 제가 이제 누워서 화장실을 못 가게 되면은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시고, 화장실 볼일을 볼 수 있게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씻고 싶다 이러면은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 다 씻겨주세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음식도 다 갖다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그냥 누워 있습니다. 편하게 누워 있고, 이제 남편은 이제 저녁이나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시간이 계속 한 며칠 동안은 계속 붙어 있었어요. 계속 붙어 있었고, 왜냐면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애틋한가 봐요. 그래서 계속 붙어 있었다가 오늘은 저희 친오빠가 또 동생 본다고 또 멀리서 온다 해가지고 데리러 갔어요. 모시러 갔어요. 우리 오빠를.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현재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편안하다. 편안하고 그냥 여전히 제가 또 즐거운 거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영상을 녹음을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찍어두었던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다 올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맨날 편집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제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니까 시간이 나면 운동하러 가고, 편집하는 대신에 운동하러 가고, 또 편집하는 대신에 또 이제 또 뭐 쉬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공유를 못 드린 점은 아쉽네요. 그렇지, 그런 걸 공유를 해드리면 또 이제 의욕을 또 갖고 이렇게 하시게 될 텐데 말이죠. 운동, 진짜 저는 항암하면서 운동, 음식 잘 먹는 거가 진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했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즐거웠다. 지금은 뭐 좀 많이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누워 있는 것도 잘해요. 그래, 그냥 머리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머리만 안 아픈 게 안 아파도 좋다. 지금 뭐 다니고 안 다니고 뭐 이걸 떠나서 누워 있어서 머리만 안 아파도 감사하다.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뭐 어떤 나름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의 결정 때문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좀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든 모든 약을 동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안심이 되고 난 그게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저랑 비슷한 생각이 드시는 분은 또 그렇게 또 결정을 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제가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후기를, 치료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랬으면 좋겠다. 두통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떤 뭔가를 한 게 없는데 두통이 사라진다면, 뇌압이 사라진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치료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가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에너지가 더 있다면 제가 휴가 동안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공유해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뭐 그때 하실 수 있는 거,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그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그렇게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시고, 본인이 선택한 치료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 치료 방법이나 그런 거에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자기가 본인이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끝까지 하시기를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